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제가 제목으로는 내년에는 꽃피는 봄이 올까라는 제목을 달아놓았는데요. 어, 사실 제가 오랜 기간 투자했던 기업입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 보유를 했었습니다. 정말 투자가 조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지연됨으로써 좀 아쉬움을 남긴 기업인데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해당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3분기 보고서 체크해 보고자 하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보시면서 뭐 의문사항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댓글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하이비전 시스템 3분기 보고서 출발해 볼까요? 자,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입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 꼼꼼히 들어보신 후에 해당 기업과 동일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직접 혼자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 응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은 영상의 댓글 혹은 제가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하이비전 시스템 20년 3분기 보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이고요. 9월 30일까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제가 정말 트래킹을 오래 했던 기업입니다. 좀 약간 아쉬워요. 사실 한 2만 원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해당 연도로 따졌을 땐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다 띄워놓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위에 그 2분기에 또 2분기인가 1분기에 제가 한번 하이비전 시스템을 읽어 드렸거든요. 그 영상 링크 해드릴 테니까요. 그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읽어 보시면 또 다른 내용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총 정관상 1억 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1494만 주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전 배당을 좋아하는데요. 이익은 전정기 그러니까 18년도에 정말 많이 발생했죠. 18년도에 정말 대호황이었고요. 이때 주가가 거의 한 22,000원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사실 요 정도 나와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죠? 조금 더 나오면 50원보다는 배당을 좀 더 해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12,000원이니까 50원이면 얼마죠? 12,000원에 50원이면 1%도 채 안 되긴 하네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앞쪽 내용은 제가 그 2분기나 1분기 보고서 링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띄워넘었고요. 자, 다시 이제 사업의 내용을 넘어왔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재무제표 읽으실 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읽으면 안 되시고요. 사업의 내용, 그리고 주석까지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되고,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사업의 내용까지. 정말 내가 다 꼼꼼히 볼 수 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까지 보시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는 이제 구독자님들은 가능하면 사업의 내용까지는 꼭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이제 하기로 해요. 자, 보시면 자, 사업의 개요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의 사업의 개요고요. 업계의 현황인데 현황은 뭐냐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폼 주도권이 강화되어 단순 판매량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는 애플과 삼성의 주도권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애플향이나 혹은 삼성향을 쥐고 있어야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카메라 모듈 시장입니다. 그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스마트폰 디자인이 유지된다면 제조사들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기능은 카메라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 지인이 이 삼성전자도 있고 애플 코리아에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가 고객들이 애플에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카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애플도 쓰고 현재는 제가 노트 9을 쓰고 있긴 한데 애플 쓸 때는 카메라 감성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삼성페이가 정말 강점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메라 기능에 나날이 더 신경을 쓸 거고요. 뭐 S20이나 이렇게 울트라 같은 것들 보면 배율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검사 장비도 훨씬 더 복잡해질 거고 그로 인한 수요도 발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합니다. 자, 플래그십 모델 카메라는 듀얼 및 트리플 카메라 채용과 더불어 OIS 그리고 고화소, 광각 망원 카메라, 홍채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등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변 조리개, D램 적층 이미지 센서 등 신규 부품이 채용되면서 기능이 강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새로운 검사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검사 장비 시장 동향인데요. 기존의 포커싱 방식의 센서와 렌즈의 틸트 정도를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해상력을 조정을 하는 액티브 온라인 방식의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영어만 봐도 복잡해 보이죠. 좀 더 복잡해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5M 카메라 모듈의 경우 대부분의 VCM 액추에이터가 적용된 오토 포커싱 카메라 모듈이 시장에 보급되고 있으나 수작업으로 인한 VCM 모듈 파손 및 해상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설비 매뉴얼 장비에서 포커싱 장비 말한 겁니다. 의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납품을 검사 장비를 했는데 그거에 따른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라는 그냥 그 정도의 내용으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화소 카메라 모듈용 자동화 검사 장비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아까 위에 이렇게 장비가 도입이 되죠. 장비가 보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고가의 장비가 보급되게 될 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제가 3D 프린트 그냥 띄워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주님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저는 사실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는데 뭐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는 겁니다. 안 읽어보실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학교 때 선생님 꼭 예습 복습하세요 하면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상황인데요. 카메라 모듈 시장입니다. 이거 검사 장비가 아니라. 모듈 시장은 과거 대기업 계열 삼성전기, LG이노텍은 관계사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우선 공급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원가 경쟁력이 중요됨에 따라 부품업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LG이노텍에서 LG전자 휴대폰에도 카메라를 모듈을 납품하지만 사실 LG이노텍의 메인은 애플이죠. 애플사에 납품하고 있는 게 메인이다. 즉 서로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랑 나무가 맞나? 나무가 여러 가지 카메라 업체들을 경쟁시킨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파트너하고 있네요. 캠시스 이런 업체들 경쟁시켜서 더 싼 걸 받는다고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조차도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자기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부 경쟁시키는 거죠. 내부 자회사마저도 경쟁시켜서 진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시장입니다. 모듈 검사 장비는 점차적인 인건비 상승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니즈 증가로 인하여 세미 오토 장비에서 풀 오토 장비 라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더 비싸지고 있다는 뜻이죠.
개발 및 양산 부분의 주요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이즈미디어 등 4개 업체가 경쟁 구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즈미디어는 상장이 돼 있죠. 이즈미디어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당사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 최대 업체인 LG이노텍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를 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엘, 그리고 프리맥스, 샤프, 이게 프리맥스 맞나요? 프라이맥스인지 뭐 프리맥스인지, 그리고 샤프 등의 해외 대규모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에도 당사의 장비가 일부 공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동화 장비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때 서로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에도 동일한 검사 장비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 가령 이제 그 애플에서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에만 받는 게 아니겠죠. 다른 뭐 중국 업체에도 받고 할 텐데 그때 그 퀄리티 컨트롤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드는 그 이노텍의 모듈과 중국에서 만드는 이 애플의 모듈이 카메라의 모듈이 설계도면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지만 분명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편안한 게 뭐냐면 그 QC를 봐주는 그 검사 장비를 동일한 걸 쓰면은 같은 규격에서 걸러져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 결과 예를 들어서 내가 태초에 납품했던 이노텍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노텍 입장에서는 애플리안 카메라의 수주 물량 뺏기는 게 악재지만 우리는 오히려 상관없어. 왜냐면 저 업체에도 납품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모듈 업체에 비해서는 한번 납품이 됐을 때 그 매출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회사의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트리플 카메라 및 3D 카메라 등 더욱 고도화된 처리 기능을 가진 신규 카메라 모듈이 등장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어셈블리 및 검사 장비 분야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원천 기술이 10분 발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긴 합니다. 기대. 어쨌든 좀 더 좋은 장비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 납품될 때는 분명히 바뀔 거다. 우리 걸로. 그리고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주말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아우 기침이 나옵니다. 요즘에. 자, 당사 장비가 기사용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라인 증설 및 신규 모듈 개발에 따른 자동화 장비를 추가로 납품하겠다. 납품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에는 우리가 검사 장비를 납품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목표 시장입니다. 목표 시장. 우리가 목표한 시장은 이미 납품된 업체에는 추가 수요 및 뭐 장비 AS 수요겠죠. 그리고 없는 업체에는 우리가 완전히 장비를 납품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은 단말기의 개발과 함께 시작되어 단말기 제품 개발의 완성 일정에 앞서 양산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며 개발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보통 어쨌든 이노텍 향이 많으니까 애플 카메라 출시가 9월에 되죠. 그러면 한 8월쯤에 제품 개발이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시작은 3월에입니다. 3월에. 3개월 전이니까 5월에는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 장비는 그 전에 발주가 나가거나 하겠죠. 같이 만들거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애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애플 휴대폰이 9월에 출시된다 가정했을 때 실제 매출은 2분기부터는 찍히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3분기부터 찍혔죠. 결론은. 왜냐하면 출시가 좀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내년 2분기에는 또 매출이 좋을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카메라 모듈의 양산 기술 발전은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종류의 휴대폰 카메라가 장착되어 휴대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작용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매뉴얼 검사 장비에
자동화로의 교체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카메라 모듈의 고화수 추세, 다기능 추세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신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수요 변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검사 장비 교체 수요랑 신규 수요는 같이 늘어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카메라가 고도화되면 우리 회사 매출 좋아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가격 변동 추이인데요. 이거 오더메이드죠. 오더메이드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작년 11월이었나? 제가 탐방을 갔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탐방을 갑니다. 저도. 하이비전 시스템 탐방 갔을 때, 그 SL 방식에 비해서 그 TOF 카메라 검사 장비가 더 비싸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들었고요. 아무래도 고기능일 때는 무조건 더 비싸다라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하이비전 시스템 투자자라면 모듈 업체들이 어떤 카메라를 개발하고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확인한다라면 검사 장비 신규 납품 시에 판매 단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더 트래킹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해야죠. 내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자, 이 원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가는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있고, 뭐 액추에이터는 뭐 유사고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 원가는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또 핵심인데요. 이 생산 능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는 CCM을 포함한 스마트 부품 자동화 검사 장비, 영상 평가 장치이며 당사의 제품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랑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요 부품은 우리가 사급 배포합니다. 사급은 뭐냐면 내가 사서 위탁 업체에 주는 걸 사급 배포라고 합니다. 비사급은 외주 업체가 사는 걸 비사급이라 하니까요.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당사는 이제 납품 일정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우리가 합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공장은 존재하지 않고 외주 가공한다. 자, 이 부분 좋은 점이 뭐냐면 자, 감가상각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공장 그리고 가동률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장 캐파 늘어날 때 외주 가공을 더 맡기면 돼 라는 부분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제가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괜히 그 연예인들 라디오 방송할 때 목 관리한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목이 안 좋으니까 좋지 않네요. 자, 당사의 제품 중 대부분은 LG 이노텍과 삼성전자 등의 카메라 모듈로 공급되는데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 LG 이노텍 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쭉쭉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쭉쭉쭉쭉쭉쭉쭉 그새 재무제표까지 왔어요. 연결 재무제표. 자, 현금이 거의 한 210억 정도 있고요. 210억? 220억 정도 있네요. 220억 있고 매출 채권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 LG 이노텍향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회수된다 보셔도 크게 무관하고요. 이건 뭐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재고자산 늘어났는데 이 재고자산 늘어났다는 거는 오더메이드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납품될 게 남아있다. 4분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이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기 금융자산 뭐 한 20억 있고요. 자, 매입 채무 늘어났는데 이건 비이자성 채무죠. 늘어나는 게 크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단기 채무 거의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자,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손익계산서. 자, 매출이 거의 한 70% 늘어났고요. 원가도 한 70% 정도 늘어났죠. 대신 판관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판관비가 거의 한 20억 정도, 30% 정도 나왔는데 매출이 30%, 70%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은 급격히 개선된 모습 보이죠. 결론적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은 매출이 좀만 늘어나면
정말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했고요. 다만 네, 아쉽습니다. 별로 벌지 못했어요. 별로 벌지 못했으나 어쨌든 좋은 기업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도 카메라 모듈 쪽이 고차원화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도 늘어난다라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최대 주주 관련된 지분이 30% 넘지 않으면 좀 투자가 꺼려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거의 이거는 4%에 19%, 26%, 거의 한 27% 정도. 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하긴 했죠. 주저하긴 했으나 BM이 워낙 뚜렷하고요. 그리고 실제 탐방을 갔을 때 이제 주담이라 부르죠. IR 담당자님이 또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 투자를 좀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주도 없습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해 봐야 될 거는 뭐 별로 없죠. 아까 전에 위에서 거의 대부분 체크를 해서 자, 쭉쭉 내려가 보면 자, 재고자산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로 보면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은 뭐냐면 제품이 되기 전에 만들어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재료와 반제품의 어디 언저리 그 정도라고 해야 될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반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제품과 제공품이 엄밀히 다르긴 한데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반제품이 요 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반제품이 많다는 거는 납품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건 다 납품이 될 재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억 정도 되니까 꽤 크죠. 지금 3분기에 510억 매출 나왔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이 또 더 좋을 수도 있고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TOF가 반영되면서 진짜 꽃길 걸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체크를 꾸준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님들이 잘 해주실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매입 채무도 보시면 늘었는데 이거는 이자가 없으니까요.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이 약간 줄었었죠. 약간 줄었는데 보면 이자 제일 비싼 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관비만 남았어요. 자, 판관비 보시면 판관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작년 전분기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아무리 봐도 7을 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앞에 1이 오탄 것 같습니다. 그죠? 비슷한데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이건 오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뭐냐면 급여가 좀 줄었죠. 사람을 자른 건지 인센티브를 덜 준 건지 한번 볼까요? 좀 이따 이거 확인하고 볼게요. 일단은 인건비가 좀 줄었고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상개발비가 전년도 비해서 살짝 늘어난 모습 보여줍니다. 대체로는 비용 관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확인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직원의 현황. 자, 직원 수가 나옵니다. 직원 수가 줄어든 거는 반기 보고서를 봐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반기 보고서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트로 들어와서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가서 자, 반기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보여드리는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반기 보고서 자, 임직원의 수 아까 298명이었죠. 오히려 늘어났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줄어들었네요. 그럼 이러면 사실은 거의 그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과급이 잘렸거나 그럴 이슈가 있을 것 같네요. 직원 수는 오히려 채용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인센이 잘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뭐 인원수랑 같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정규 직원들이 좀 잘리고 뭐 계약 직원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꼼꼼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오래 투자했던 기업입니다. 뭐 2017년도에도 투자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도 투자했었고 2019년부터 제가 올해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래도 약간 터널을 지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3D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 도입한 이후에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좀 괜찮은 시기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과연 꼽히는 봄이 올지 저도 한번 같이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들도 같이 한번 트래킹 해주시고요. 잘 아시는 것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 건의사항, 뭐 또 뭐 같이 알고 싶은 것도 있으면 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모두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